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그리고 사이보그. 사람의 외형을 닮았지만 사람은 아닌 제3의 존재들을 일컫는 단어들입니다. Listen to me very carefully. 오늘은 사람을 닮은 로봇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을 통해서 휴머노이드와 안드로이드 그리고 사이보그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변화무쌍한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개념은 인간형 로봇의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는 1960년대부터 등장한 개념으로 기계장치를 뜻하는 사이버네틱과 생명체 유기조직을 뜻하는 올가니즘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간의 신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한 존재를 일컫는 말로 쉽게는 저스티스 리그에 등장했던 사이보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신체의 대부분이 손상된 빅터 스톤이 신비한 힘을 가진 외계물체 마더박스의 에너지와 결합해서 인간과 기계가 혼합된 사이보그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사이보그라는 단어의 원래 뜻 그대로 캐릭터 이름 자체도 사이보그라고 지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이보그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원조격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1987년 폴 베오벤 감독의 로보캅입니다. What is this shit? Okay, everybody clear. 임무 수행 중에 신체의 대부분이 손상된 형사 머피를 로봇 회사인 OCP에서 인수해서 머리 이외의 모든 신체를 기계로 대체한 특수경찰 로보캅으로 부활시킵니다. 로보캅의 몸체는 방탄이 가능한 카본 프레임과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요. 팔의 악력만 200kg에 달할 정도로 사람을 능가하는 강력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Good night. 컴퓨터와 사람의 뇌가 융합되면서 보이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오른손에 장착된 데이터 피스트를 통해서 컴퓨터와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로보캅은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입력된 명령만 수행하는 로봇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서 모델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게 되죠. Nice shooting, son. What's your name? Perfect. 로봇으로 만들어졌던 로보캅과는 달리 처음부터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태어난 사이보그가 있습니다. 바로 공각기동대의 메이저입니다. 인간의 뇌를 기반으로 나머지 신체 모든 부위가 기계로 만들어진 한카 로보틱스에서 제작한 전투형 사이보그입니다. 공각기동대는 신체의 일부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네트워크와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신체의 일부가 기계화된 다양한 사이보그의 형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r prime directives? Serve the public trust. Protect the innocent. Uphold the law. 기계의 몸을 가지고 예전 기억이 모두 사라졌지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로보캅. 또 이식된 기억을 가진 사이보그지만 자신의 진정한 과거를 찾아가는 공각기동대의 메이저. 이렇게 사이보그가 중심이 되는 영화들은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라는 사이보그의 특성을 대변하듯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보그이긴 하지만 로보캅과 공각기동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외부로 드러나는 외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로보캅은 한눈에 봐도 기계장치임을 알 수 있지만 공각기동대의 메이저는 모든 신체 부위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는 사람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일컫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Sheila, open. 안드로이드는 그리스어로 인간을 뜻하는 안드와 닮았다는 의미의 로이드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존재를 뜻합니다. 특히 과학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까지 사람과 구별이 어려운 존재를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인조인간이라는 단어가 가장 근접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드로이드 개념을 가장 먼저 또 효과적으로 제시한 영화는 1979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입니다. 사람과 너무 똑같아서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안드로이드의 개념 그대로 로스트로모 회대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누가 사람이고 누가 안드로이드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플리와의 다툼에서 머리 부분을 가격당한 이후에 오작동이 시작되면서 과학장교 애쉬가 사람이 아니란 것이 밝혀지게 되죠. 웨일랜드사에서 만든 인조인간 애쉬는 완벽한 외형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지적 수준과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사람을 한 손으로 집어던지고 3명이 동시에 덤벼들어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물리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체의 모든 부분이 인공으로 만들어졌지만 딱딱한 금속이 아닌 생명체와 유사한 유기체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웨일랜드사의 인조인간은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던 애쉬의 신경체계를 보완해서 인간을 해칠 수 없도록 설계된 개량형 모델 비숍이 2편에서 등장하고요. That could never happen now with our behavioral inhibitors. It is impossible for me to harm or by mission of action allow to be harmed a human being. 4편에서는 인조인간이지만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감정까지 갖게 된 2세대 로봇 에너리 콜이 등장합니다. You're a robot? 인조인간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한 건 2012년 프로메테우스에서 선보인 데이빗의 등장부터입니다. What is your name?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정하고 David. 만들어지자마자 모든 지식과 기술, 피아노 연주까지 가능한 인조인간 데이빗은 인간과 똑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존재입니다. 운동이나 여가를 즐길 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정서적인 면에서도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너무 인간 같은 데이빗의 존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겉모습은 같지만 더 기계 같고 단순화된 모델인 월터로 대체되게 됩니다. You were too human, too idiosyncratic, thinking for yourself. Made people uncomfortable. So they made the following models with fewer complications. More like machines. 이렇게 너무 사람 같아서 오히려 무섭게 다가오는 안드로이드가 또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에서 등장하는 데이빗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름까지 에일리언의 데이빗과 동일하죠. I like your floor. 데이빗은 로봇 제조사인 사이버트로닉스에서 감정이 없는 로봇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입양형 아동 로봇의 시제품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들 대신 입양하게 된 데이빗은 조금씩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만 Stop it! David, stop it!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된 실제 아들을 데이빗이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엄마는 데이빗을 숲속에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구분이 불가능한 완벽한 인간의 외형을 가진 안드로이드는 만약 인간과 똑같은 기계가 존재한다면 사람과 기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2014년 개봉한 엑스마키나는 이렇게 사람과 인공지능의 경계를 그 핵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컴퓨터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컴퓨터인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를 완벽한 인공지능으로 간주하는데요. It's when a human interacts with a computer. And if the human doesn't know they're interacting with a computer, the test is passed. And what does the past tell us? That the computer has artificial intelligence. 이를 실험하는 것을 튜어링 테스트라 부릅니다. Are you building an AI? I've already built one. 엑스마키나는 이 튜어링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로봇 에이바를 주인공으로 Hello. 인간이 기계에게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외형까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는 에이바지만 첫 등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과 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 부분은 확연히 인간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죠. 이렇게 사람과 동일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과 구분이 되는 외형을 가진 존재는 안드로이드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불립니다.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1부 영상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불가능한 특이한 케이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